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와 사랑방송님의 이샘입니다. 우리가 사계절 가운데서 유독 봄을 기다리는 이유는 앞다투어 피는 예쁜 꽃들, 그리고 따스한 온기,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건강하고 윤택한 삶, 그리고 안락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부산불교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정열 스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월에 불교복지회 창립법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계속 복지 사업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불교복지회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중의 사찰에서도 사실 잠자리가 부족한 분에게는 절에 가면 잠을 자고 그치. 또 절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해서 맞아요. 어려운 시절에 절에서 사람들을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또 지역에 농토가 없는 분들은 농지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해서 말없이 이 사회복지를 실천해 왔는데 그러네.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되면서 사회복지도 하나의 기틀이 마련이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사회복지관도 운영하고 또 노인 요양원도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운영하고 다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불교 사회복지를 대표할 만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벌써 20여 년 전에 태동이 돼서 임의단체로 흘러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신력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만들어진 데 대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창립법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좀 잠깐 전해드릴까요? 창립법회에는 이제 지역의 유지들도 참석을 했지만은 우선 각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의 대표자들과 또 사회복지에 그동안 종사했던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참석하고 스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고 자연히 뭘 하다 보면은 이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시 복지국장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불교가 이렇게 법인화돼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그날 참여한 분들만 한 300여 분 참여해서 행사가 아주 다채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네.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창립된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복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선도하고 육성하는 사업과 또 복지관을 또 운영하고 또 이제 시대적으로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또 가출 청소년 보호센터 이렇게 다양히 운영하는데 협의회와 협의회가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복지를 받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교 사회복지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볼게. 제가 오기 전에 복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니까 아주 오래 전서부터 우리 뭐 조상 때부터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게 선행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행이 되어 왔던데 우리 부산 불교계 복지 사업 한 20년 전부터 시작하셨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정말 20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사찰에서 배고픈 분들 네. 밥 한 끼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런데 이제 불교사회복지는 어쨌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안이 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복지도 현실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사회복지 공부도 하시고, 또 미래에는 노인들 인력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퇴임하신 분들이 그냥 퇴임해서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퇴임한 분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일, 또 실직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또 직장을 잡아주는 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상당히 짧은 시기에 20년 시작한 역사 속에 상당히 불교의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복지관 부산의 청소년 수련관만 우리가 한 7개 내지 8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관만 한 10여 개, 그 다음에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이 지금 큰 15에서 한 20군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초창기 시작할 때는 불국토라는 법인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불교 법인이 적어도 한 20-30개 법인이 형성이 되고, 우리 요번 복지연합회 참여한 법인만 15개 법인이 참여하니까 불교 사회복지 현실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또 이렇게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죠. 스님이 추진력이 있으시는 모양이다. 그지? 스님을 모시고는 우매한 중생이 어쩌면 향기롭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불교 복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또 다문화 가정, 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들은 마련이 되고 있는가요? 한두 사람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출산 문제는 스님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스님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나라가 부강하고 윤택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그치. 한 집에 아기들 둘, 셋은 낳아야 되는데 아기는 안 낳고 강아지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회적인 요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 낳으면은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죠. 양육비, 교육비 이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경쟁이 극도화되다 보니까 이 과부 현상이 일어나서 나기 때문에 결혼하는 부부가 우리 아이를 몇 낳아서 잘 길러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낳자. 또 어떤 부분은 하나도 안 낳고 이런 현상인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있고 또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래도 아름답다면은 한 여인, 한 머스마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좀 우리가 목적을 너무 돈에 이렇게 치중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 또 직장 안에서의 사랑, 우리가 사는 사회를 좀 뜨뜻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복지는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쪽으로 좀 노력하고, 또 고령화 문제는 이건 뭐 선진국이 되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 삶을 다 할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드리는 게 사회적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복지관 또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그 요양원,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요양병원에서도 뭔가 그 어르신들이 행복을 꿈꾸고 자식이 부모를 맡겨도 손색이 없는 그치, 그런 놓고. 좋은 요양병원 이제 곳곳에 이렇게 개원을 하고 아직도 노인분들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를 굉장히 막 그 염려를 하시고 거기 가면 행복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스님 그 염려대로 이렇게 쭉 되면은 요양원이 나이가 들면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뭐 우리나라는 그 옛부터 백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백의 민족에는 뜻이 흰 옷을 입고 흰 것을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민족이다. 다른 혈통이 그렇지. 섞이지 않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미국을 보면은 온갖 세계 각국에 뭐 백인도 있고 예.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예. 그분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아주 반듯하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꼭 우리 단일 민족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면은 2시간이면 일본, 뭐 중국도 2~3시간, 뭐 미국도 하루면 가고 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동남아 근로자들 또 유럽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그분들이 행복이 또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우리가 6.25 사변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마 가까운 일본으로 밀항을 하고 막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런 걸 보면은 그 조선족 그 연변에 가보니까 그 우리나라 또 하나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긴 하지만은 우리 말, 우리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연변이 자치족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정착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도 또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에 벌써 3년 전에 강서구청 앞에다가 다문화 쉼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수는 한 60평 정도의 동남아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서로 교류하고
뭐 거기서 또 우리나라 노래도 배우고 예. 그래서 그 뭐 스리랑카에 오신 분들 또 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네팔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잘생겼더라고 인물이. 예, 예. 아주 뭐 영화 배우처럼 네팔 애가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 인기가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 분들을 잘 돌봐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또 우리나라 정착해 살고 이제 여러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행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복지 사업이 우리 부산 전반에 골고루 행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은 상당히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회복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복지단체가 탄생이 돼서 그 복지단체마다 운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예, 불교도 상당히 여러 단체가 나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불교 쪽 자체에서 보면은 불교에는 지금 법인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예. 그 법인이 있어서 활성화되는 법무사 같은 데는 벌써 10여 개 이상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동구나 사상구는 불교 쪽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운영하는 것은 그렇구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지역에 있는 스님들 또 그 지역에서 능력이 있는 사찰들에게 지역 사회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스님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더 갖도록 교육도 시키고 예.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동구나 사상구에는 그렇게 하시면은 해결이 싹 날 것 같으네. 아이 그 이제 뭐 차츰 예. 이제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상구나 동구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이 현재는 어디 기가십니까? 여여선언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여정사에 계십니까? 이제 범어사 주지를 마치고 그러니까요. 나와서 이제 시중 포교하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지구촌도 없는 세상을 향기롭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여 선언에도 머물고 또 삼랑진에 여여 정사가 네,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그 절에 또 지금 아직도 불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크더만은, 예. 그래 거기도 갔다. 특히 그 해외 포교를 하니까 이제 그 동남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또 이런 나라 중심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학교도 뭐 큰 학교를 지어드리는 건 아니라 이제 학교가 없는데 그 교실을 지어주고 또 초등학교 정도를 이렇게 짓는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학교를 짓는다 하면 이거 뭐 땅값만 해도 대단하고 그런데 거기는 땅값도 싸고 라오스에 영어 학교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430명이에요. 좀 규모가 큰데. 네, 430명인데 운영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한 달에? 예. 선생님 봉급이 한 번에 8만 원이라. 그러니까 10번 써봐야 80만 원. 예. 그 다음에 또 뭐 일하는 분, 또 차 하나 움직이고 하는데 150만 원에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150만 원 가면 선생님 한 분 봉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해외 봉사가 그런데 좀 수월하고 그런 부분은 또 적은 금액이지만
그 나라에는 또 큰 돈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복지 활동하는데도 음. 그 보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고 부르는 데마다 쫓아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시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될라나 몰라.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이 불가와 연을 맺으셨는지 그 뭐 아무도 여쭤보지 않은 것 같아. 여쭤봐도 돼. 그래 물어보시죠 뭐.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 뭐 어릴 때부터 뭐 스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건 아닌데 중고등학교 졸업 맡으면서 아 이게 또 독신주의가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뭐 혼자 글이나 쓰고 또 이렇게 산책이나 하면서 수월하게 인생을 살려면 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뭐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한참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이 베트남 전쟁에 네. 참여를 하는데 이제 뭐 스님도 그때 뭐 농촌에 있다가 그 아유 나도 한번 전쟁터에 한번 가보자 하고 근데 우연히 군에 입대하고 또 이렇게 갈 계기가 생겨서 그 월남 예, 예. 전투에 참여하고 월남전도 다녀오셨네. 참여해서 그 가까운 친구들이 죽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무상함을 거기서 느끼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가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출가 잘해서 이렇게 혼자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정여스님 친견을 원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거나 살펴보면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나라는 존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또 새들도 태양도 가만히 보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웃 사회를 사랑하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득 안고 살면 삶은 신명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또 돌아봄이 부족한, 나눔과 돌아봄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손수 나눔과 자비를 행하셔서 기감이 되고 계시는 정연 스님과 함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